자, 자바스크립트 저희가 지난번에 뭐 하나를 했는데요. 네, 확인되셨죠? 네. 우리 그 일정 잠깐 보고요. 자바스크립트 일정을 잠깐 보고 커리큘럼? 네, 커리큘럼. 네. 쭉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변수와 연산자, 제어문. 저희가 지금 변수 쪽에 지금 초반에 기초공사 닦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냥 대충 하하 아시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거든.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왔다. 그러면 저랑 하시면서 일심동체? 네, 그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느낌이 탁탁탁 와야 돼. 저걸 쓰면 저런 게 바뀌는구나. 즉 우리는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그 브라우저랑 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기 독일어 잘하는 사람 독일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사람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브라우저랑 무조건 대화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랑 대화가 끝났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개발도 쉽게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우저하고 얘기가 됐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 분석기도 이제 많이 사용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무조건 브라우저를 딱 띄우자마자 맨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냥 코드가 어떻게 됐을까? 뭐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F12 이렇게 누르면 옆에 직접 선택으로 탁 찍어 오시면 로고가 어디 들어가 있지? 여기 들어가 있어. H1 태그야. H1 태그는 제목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제 분석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HTML과 CSS를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분석기가 다 보여줘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코딩은요, 숨길 수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오픈 소스예요. 뭐, 근우 정신이라든가 아니면은 MIT 정신이라고 해서 MIT 공대에서 무료 라이센스를 MIT 라이센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공유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소스 코드는요. 우리는 그냥 오픈 코드에 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소스 코드도 뭐 분석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특히 자바스크립트 코딩은요.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리고 짜놓으신 분들이 로직을 어떻게 짜놨는지 참 알기도 어렵고요. 뭐 주석을 다행히 달아줘도 조금 알까 말까 하고요. 워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좀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력은 뭐예요? 잘 봤는데 그게 뭐라고 딱 구별이 되어지는 거야. 네, 딱 봤을 때 아무 느낌이 없어. 저게 뭐지? 모르겠네. 이렇게 지나가는 거하고 저희가 이걸 딱 봤을 때 느낌을 받는 거랑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HTML, CSS를 기본적으로 조금 분석이 되신다고 보는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딩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뭘 바꾼다고 그랬죠, 제가? 뭐 있는 애가 뭐 있겠어. 있는 애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있는 애. 브라우저에 들어와 있는 애들. 브라우저는 무슨 툴이죠? 다운로드? 뭘 다운로드해요? 웹문서를 다운로드해요. 그래서 웹문서가 다운로딩 되어져 있는 이 코드 덩어리. 얘네들이 전부 다운로드 된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운로드 된 애들 HTML과 CSS를 어떻게 한다? 그거를 변경하기 위해서 메모리 관리를 잘 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메모리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기 있는 소스들 HTML과 CSS를 잘 기억했다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는 게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첫 번째 발을 탁 디디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맨날 쉽게 아마 지나가셨을 거예요. 뭐 변수? 뭐 그 변수 하면 뭐 변수가 변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이 변화될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거든요. 어떤 무엇인가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을 변수라고 하는데 그 저장 변수에 대한 활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수를 넣어요. 심지어 변수에다 함수를 넣으면 변수가 함수가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변수가 쉬운 줄 알았는데 변수가 도대체 뭐지 하고 변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변수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나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변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르면 뭐 C 언어, C++ 언어, 뭐 C# 언어, 뭐 자바 언어에 가서 변수가 쉽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변수 뭐 이런 것들 쭉 진행할 건데요. 다운로드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GitHub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GitHub 주소. 지금 로그인들 다 하고 계시니까요. GitHub 주소 다운로드 zip 파일이 있는데요.
저는 다운로드로 그냥 눌러버렸네. 잠깐만. 다운로드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 하시는데 요 주소 드린 주소를 딱 들어오시면은요. 여기 옆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네, 여기 001 JS 학습 zip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 zip 파일을 풀면은 똑같이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제가. 문서에다 받을까 그냥? 네, 일단 받아. 바꿔보는 겨. 그리고 잠깐만, 다 로그인하고 계시죠? 제가 한 군데만 드려도 되죠? 네. 여기 줌에 톡으로 막 하시면 또 내가 안 보는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다 괜찮은 거지? 아무 말도 없으면 괜찮은 거지? 나 넘어간다. 네, 넘어가요. 그래서 다운로드 되시고 그걸 zip을 푸신 다음에 zip을 어디다 놓으시냐면요. 이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파일이. zip 파일 풀어볼게요. zip 풀어. 그냥 풀어. 네, 풀었어, 탁기. 풀었어. JS 학습. 이 안에 보니까 이거. 네, 우리가 쭉 여기 파일에다가 쭉 연습할 파일들이거든요. 네, 이거를요, 뭐 컨트롤 C 하든지 해가지고 어디다 붙여놓는다.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일.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 띄워놨는지 내가 지금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여기 레파지토리까지 만든 GitHub 있죠? GitHub에 보면은 항상 여기에 툴 열기, 프로젝트 툴 열기, 익스플로러 열기, GitHub 직접 열기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익스플로러 열기를 딱 누르시면은 루트 익스플로러가 딱 열려요. 내 거 익스플로러, 내 거 파일 여기다 넣으란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여기에 이게 지금 없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컨트롤 V 해가지고 집어넣기 하시면은 네, 서버에 있는 게 다운로드 된 겁니다. 이게 네, 기본 사용법만 빼고 나머지 요거 변수와 연산자, 제어문, 이 부분 연습 등등등등 이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쫙 넣어주시고요. 되겠죠? 네. 안 무거우니까 금방 될 거야. 아마. 수초 내에 업데이트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했죠? 좋아요. 그래 놓고 우리 이제 어디로 오냐? 툴을 열어주세요. 툴. 지난번에 이제 기본 사용법을 했는데 지난번 기본 사용법은요 좀 어렵게 한 거지. 왜냐면은 이게 진짜 돼? 이것만 알아본 거예요. 그냥 이게 돼?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되긴 되네, 바뀌긴 바뀌네, 근데 잘 모르겠네. 지금 이런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잘 이제 아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땀 한 땀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변수와 연산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2-1 변수와 연산자. 2-1이 있는 거 보니까 2-2도 있다는 얘기네. 2-2 파일은 안 들였어요. 요즘은 변수를요 바로 안 쓰고 렛이나 콘스트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또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안 하면은 왜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줄 아세요? 그 얘기가 히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얘기할 얘기들이. 근데 그걸 다 얘기해서 시간 조절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절히 조절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변수와 연산자 쪽이고요. 자동 줄바꿈 저는 할게요. 알지? 네, 이렇게. 여기 라인 번호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줄바꿈 여기 한 줄에 다 기록한 거예요. 여기 항상 줄 번호를 잘 보세요. 제가 엔터 친 거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변수와 연산자. 변수와 연산자. 바로 들어갑니다. 뭐 주저할 게 있겠습니까? 변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변수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수학은 그냥 변수는 변하는 수 이랬죠. 근데 우린 변하는 수가 아니에요. 이건 메모리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수를 딱 쓰는 순간 변수 좀 두껍게 할게. 두꺼운 걸로. 변수. 이거 투영하니? 어쨌든 그냥 해야겠다. 변수. 근데 변수는요, 문자 데이터로 문자로 써요, 문자. 변수는 문자로 써요. 숫자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숫자로 시작해도 안 돼요. 문자로 시작하셔야 돼요. 뭐 J38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38J라고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변수라는 거는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이걸 뭐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특정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변수명을 딱 쓰는 순간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할 때는요, 항상 살아있는 코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내가 쓰는 순간 임팩트가 어떻게 가는가를 본인이 느끼고 코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팔을 쭉 뻗었는데 허공을 뻗을 때는 상관없어. 그런데 누군가 앞에 있어서 탁 때렸어. 그럼 임팩트가 가죠? 네,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이 공간에다 코딩을 했을 때는요, 항상 임팩트가 가는 거예요. 브라우저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다가 쓰시면요. 네, 그런 걸 항상 인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그래서 메모리 특정 위치, 주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변수는 보통 어떤 값을 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릇이 있다 봅시다. 그릇이 하나가 있어요. 그릇이 있네요. 그릇이 있네요. 빈 그릇이네요. 빈 그릇 안에다가 뭔가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이게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물건이 여기 담기겠죠? 네, 그러면 그릇의 운명은 뭐죠? 무엇인가를 담기 위한 게 운명이죠? 그러면 변수라는 거는요. 변수는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고 쓴 문자를 그냥 아무것도 안 싼 상태로 두시면요. 이게 변수고요. 이쪽에다가 어떤 담을 애를 여기다 쓰게 된다. 그럼 여기다 문자를 담는다. 그러면 나라는 데이터가 가나다라는 글자, 여기 데이터 그릇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릇이 하나 있고요. 여기 안에 나라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사는 집 주소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인식하실 때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는 문자 데이터로 쓰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쌌냐 안 쌌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콧다운표로 쌌어요, 나를. 이거는 문자 데이터예요. 쌍따옴표로 쌌어요, 나를. 그러면 이것도 문자 데이터예요. 그런데 나를 안 쌌어요. 변수예요.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 이건 변수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프로그래밍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따옴표로 쌌는지 안 싼 것에 대한 인식, 민감도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내려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변수는 데이터, 변수가 왼쪽에 있고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왼쪽에 담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일로 쑥 하고 들어가요. 어이! 이렇게. 네. 더 크게 할까? 이게 이쪽으로 담겨요. 근데 반대로 넣으면 안 되겠죠. 네. 밥을 밑에다 놓고 그릇을 위에다 넣는 거 이렇게 합니다. 틀려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변수의 선언은요, 바 선언을 하는데 요즘은요, 바 말고요. 렛도 쓰고요. 콘스트도 있어요. 여러 가지들을 써요. 바레 콘스트. 그래서 제가 바레 콘스트를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바로 일단 쓰세요. 변수의 본질을 얘기할 때 레콘스트까지 다 알아야만 알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일단 바 하면 variable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태고쪽부터 있었던 변수 선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나서 변수명을 쓰면요. 변수 메모리 공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어졌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사장님한테? 아니에요. 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브라우저가 이걸 읽거든요. 리딩을 해요. 자, 그리고 변수를 문자로 만들 수 있다. 다운표를 싸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var my name 이렇게 쓰면 variable에서 나온 말입니다. var는 var my name. 그럼 이거는 변수예요. 이게 변수의 명령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 붙여 써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글자라면 뭐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대소문자가 없죠, 우리나라. 네, 한글엔 대소문자가 없는데 변수엔 대소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로 이렇게 캐물 케이스. 캐물이 뭐예요? 낙타 아닙니까? 낙타? 여기 보세요. 왜 낙타라고 했는지 이게.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낙타 머리가 있고요. 발이 있고요. 이렇게. 낙타 맞지? 네. 캐물 케이스, 낙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파스칼 케이스는 앞 글자를 전부 대문자로 쓰는 게 파스칼 케이스예요. You are my lover 했을 때 이렇게 앞 글자를 전부 다 대문자로 쓰는 게 파스칼이라는 거 프랑스 과학자 수학자 있죠? 그 사람이 변수를 이렇게 썼나 봐요. 네. 그리고 스네이크 케이스는요. 밑에 이거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딱 봤을 때 얼마나 뱀이 많아요. 뭐 호주나 미국이나 어디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뱀이 별로 없잖아요. 아파트 주변에 거기는 뱀이 흔하게 가다가 밟는 게 다 뱀이래요. 언더바가 스테이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수는요. 값을 넣는다. 말이 어렵죠?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할당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변수에다 값을 넣는다.
그럼 입주자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빈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겠죠? My house is big. 그럼 얼마나 큰데? 라는 이 글자가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할당이라는 것이다. 네, 할당이 바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대소문자 구분해요. 우리나라 글자에 대소문자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 인식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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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 전부 다 대문자로 빠진 애들이 전부 다른 변수예요. 이게 다 달라요. 그냥 다 하우스인데 우리 눈에는 이게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리고 데이터 종류는요. 문자형 데이터가 있어요. 나비, 사람 이렇게 싸고 있으면 다 문자형 데이터예요. 이 100이라는 것도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 숫자예요, 숫자? 이 숫자잖아. 싸고 있으니까 숫자인데 문자형 숫자예요. 문자형. 그러니까 타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을 자유롭게 집어넣는 대로 타입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타입을 처음부터 선언하지 않아요. 뭐 다른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int, num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 num이라는 변수를 int라고 앞에 이렇게 써주거든요. 그러면 숫자만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소리고요. 뭐 스트링이면 뭐 str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을 앞에다가 이렇게 선언해주는 그런 언어들이 되게 많은데 자바스크립트는 형을 선언하지 않아요. 형이 선언되지 않아요. 그냥 집어넣는 데이터가 문자면 문자형이 되는 거고 숫자 넣으면 숫자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뀌어요. 네, 넣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네, 어디 가다가 애기 오줌 넣기면 요강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네. 그 문자형, 숫자형은 숫자 쓰는 거고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린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컴퓨터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true나 false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true는 우리 컴퓨터가 뭘로 돼 있어요? 컴퓨터가 뭘로 돼 있어요? 빛이 있다 없다로 돼 있어. 네? 컴퓨터 뜯어보세요. 본체 뜯어보세요. 그리고 망치로 불 꺼놓고 망치로 탁 때려보세요. 불 꺼 팍 튀죠. 빛이 있으면 1, 컴퓨터 망가지는 거지 그러면. 때리지 마시고 빛이 있으면 1, 빛이 없으면 0이에요. 0과 1로 돼 있어요. 그죠? 이진수죠, 이진수. 그래서 빛이 있으면은 1이기 때문에 그게 true예요. 그래서 절대 따옴표 없이 쓰셔야 됩니다. 또 true, false 이거 또 싸주시면요. 지대로 싸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싸주시면 문자가 돼요. 문자가 되니까 절대 싸지 말고요. true는 1과 같고 false는 0과 같다. 1, 0으로 대별해서 쓸 수 있어요. true, false는. 숫자하고 이렇게 1대1로 돼 있어요. 매칭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다른 형들 뭐 날짜를 넣는다든가 함수를 넣는다든가 다른 변수를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뭐 문자들은 주로 이렇게 알파벳, 영문 알파벳으로 붙여 쓰시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숫자부터 시작하지 마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 못 써. 뭐 function, var, if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거든요. 이거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예약어라고 합니다.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니까 안 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형도 선언해 주는데 JS는 데이터형을 선언하지 않고 그냥 할당시에 바로 자동으로 형이 결정이 된다. 들어가는 애에 따라서. 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좀 기타 얘기인데 요즘은 형을 결정해주는 자바스크립트도 있어요. 그걸 타입스크립트라고 그러는데 요즘 인기가 되게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어요. 앞으로 회사 가서 타입스크립트 쓰자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귀찮아요. 네, 형을 정해주는 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변수의 특성과 유의사항은 같은 지역에서 변수는 오직 한 번만 선언하고 당연하지. 두 개를 똑같은 거 못 쓴다는 얘기예요. 변수의 값을 코드 중간에 변경하면 기존 값이 바뀌겠지. 우리 집 아파트 살던 아파트에 전에 살던 분이 다른 분이었어요.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 난 어려서부터 계속 그 집이다.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분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다. 그렇지만 계속 사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데이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문자 데이터 사이에 이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한 게 이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 밑에서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 변수의 선언과 할당 한번 실제로 선언하고 한번 할당 한번 해볼게요.
선언과 할당 여기까지 내려오시고요. 변수의 선언과 할당. 자, 그리고 변수값은요. 제가 document.write로 출력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는 한번 직접 한번 띄워볼게요. 잠깐만. 싱크 맞추는 걸 어디다 놨지? 아, 여기다 놨구나. 싱크를 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맞출게요. 로그인을 안 하고 안 했구나. 잠깐만. 여러분들도 저기 다 로그인 하세요. 여기 GitHub에. GitHub에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서. GitHub에 로그인 하십시오. 자기 GitHub에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한 상태에서 얘를 업데이트하는데 좀 전에 업데이트가 안 됐었거든. 왜?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옵션에 사인인 안 되어 있죠? 네.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인인 하라고 그러죠? 한번 쑥 돌고 나면은 네, 사인인이 빙빙 돈 다음에 사인인이 돼서 내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파일 옵션스. 오호! 저는 텀이에요. 네, 이렇게 네, 사인인이 되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계속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비디오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계속 올리고 있죠?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옆에다 치워놓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원 씨가 아까 이진법 그랬어요? 어머, 이게 막 실시간으로 귀에 들려야 되는데 내가 이제 채팅창 이제 봤어. 네, 이진법. 좋아요. 뒷북 작년 이제 봤어. 자, 그래 지금이라도 본 게 어디야, 그지? 자, 그리고요. 이 가운데다 놓고 할게요. 뭐가 이렇게 많이 있지? 잠깐만. 네, 변수와 연산. 지금 변수와 연산자 하고 있죠? 얘 다시 열어주세요. 변수와 연산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변수의 할당과 선언을 한번 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이런 애가 있어요. 여기 변수를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변수 위에다가. 선언과 할당. 난 태어나서 처음 변수를 만들어 봐요. 손 닫으시네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요. 카메라 다 켜고 계시잖아요, 지금. 안 켜고 계신 분 계세요? 자, A는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쌍따옴표, 호따옴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쌍따옴표로 B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거는 무슨 형?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지금은 뭐 스피드가 막 날 수는 없잖아. 문자형이 되겠죠. 문자형. 그러면 여기 변수라는 공간 하나 만든 거. 이거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여기 브라우저 공간이 딱 있고요. 파이처럼 있고요. 하드디스크에 이게. 그래서 브라우저 공간 안에 탁 이렇게 A라는 공간 이름이 딱 간판 하나 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물건을 적재했는데 B라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왔죠.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진 않겠지. A가 이진법으로 1001000 뭐 이런 거 있잖아. B는 1001000101010 맞아요, B? 그걸 누가 알아?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죄송합니다. 0101로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데이터 주소가 이렇게 해서 여기 할당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 문자형. 계속 ABCD로 가볼까요? 우리 뭐 간편하게 ABCD지. B는 뭡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쌀을 물에 불렸다. 그래서 불린형이라고 합니다. 불린형. 네, 불린형. true. 답은 true. 불린형.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원래 여기를 가 아니라 variable에서 나온 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7. 이게 뭐예요? 7. 이건 숫자형. 누가 봐도 숫자형. 안 쌌으니까 숫자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D는 뭐예요? 여기다가 T라고 써볼게요. T 이상한 단어만 쓰고 있네. 이걸 이제 엮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문자형. 네, 그 다음에 한 두 개만 더 만들어 봅시다. 변수, 그 다음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 영어로 좀 써볼까? G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G.
이거는 문자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변수를 2바이트 문자를 잘 안 쓰지만 우리나라 말로 붙여서 문자를 쓰면 그것도 변수가 돼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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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고 다 붙였었어요. 여기다가 흠칫뿡이라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잘 쓰는 흠칫뿡. 네. 나를 빼놓고 먹어 흠칫뿡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들을 보시면 문자형, 불리형, 숫자형, 문자형, 문자형 다 문자형이네. 네, 문자형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쌍따, 호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요 또 쌍따를 주로 쓰기도 하는데요. 호따음표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 그 문학에서 쌍따, 호따 차이 있어요? 문학 책 보는데 소설책 보는데 쌍따옴표는 주로 대사죠. 대사가 쌍따로 써 있지 않아요? 아 모르겠어요. 몰라? 네. 어쨌든 뭐 대사 말할 땐 쌍따가 나오고 뭐 무슨 뭐 인용하거나 속으로 생각하거나 뭐 이럴 때는 호따를 쓰거나 뭐 좀 구분해서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자형 데이터는요 전부 쌍따든 호따든 다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를 호따로 써볼까? 지워볼게. 얘를 호따로 써본다. 이래도 문자형이에요. 따옴표를 쌓기 때문에. 끼는 호따로 써봤어요. 자 이래놓고 얘를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좀 어렵게 하진 맙시다. 이렇게 출력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이런 걸 출력하려고 해요. 이런 걸 출력하려고 해요. B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true. 내 받아본 일곱 번째 득템. 나의 길을 발산시켜주는 나의 보물 지. 이것 없으면 흠집도. 이거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1등 받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을 한번 저희가 톡에다 제가 쏘드릴게요. 하! 톡에서 쐈어 지금 제가. 이 문장을 그대로 카피하세요. 카피. 네, 카피하시고요. 제가 이걸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변수값 출력할 때는요. 우리 변수 출력할 때 뭐가 있다고 그랬지? 전체 문서가 도큐먼트고요. 도큐먼트 라이트 거기다 써. 그러면 문서 상단에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ocument.write document.write write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 쌍따, 호따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쌍따를 썼다 그러면 계속 쌍따 가시는 거죠. H1 태그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H1 열고 H1 닫고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H1 열고 닫고 여기다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내용을 쓴다고? 네, 좀 전에 제가 드린 그 복사한 거 여기다 붙여보세요. 컨트롤 V. 이게 나오는 거구나. 네, B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true.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출력해보세요. 오른쪽 버튼 뭐요? 이거 실시간 보기. Open with Live Server. Open with Live Server. 이게 Alt L5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저처럼 F10이라고 나오는 분은 몇 명이나 달라 모르겠네. Alt L, Alt O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Alt 키 누르고 L5 눌러도 열려요. 그리고 이거 F12 저는 F10으로 돼 있네. 네, 이렇게 해서 열리시면 쫙 오케이. 열리지? 네, 굉장히 크게 출력하라고 내가 해놔가지고 지금 굉장히 크게 나와요. B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true. 그럼 여기 보시면 그냥 출력됐는데 여기다 변수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변수를 나오게 하고 싶어요 제가요. 변수 값을 담아서 자 보세요. B 지워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true 지워 지우고 있어요 지금. 내 받아본 1, 7 지우고 먼저 득템 나의 끼 지워요. 발산시켜준 나의 보물 찌 지워요. 이거 없으면 흡치풍 그거 다 지웠어요. 일단 지우세요. 지운 다음에 다시 페이지 실시간이니까 여러분 이거 체크되어 있는지 보실래요? 파일 열어보시면 자동 저장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자동 저장 체크되어 있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동그란 검정색 진한 거 이런 거 동그란 게 여기 표시가 되는 게 저장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표시 안 되는 건 저장됐다는 얘기예요. 저장된 상태. 그러니까 저장됐으니까 실시간으로 바뀌겠지.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내 받아본 번째 특징. 없잖아. 지운 거 다 없어졌죠?
요 사이사이에다가 변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변수 넣어볼게요. 요 사이사이에다 변수 어떻게 넣지? 이렇게 넣는 거예요. B 소리와 함께 쌍따옴표로 여기를 나눠두세요. 쌍따옴표 2개 가운데 들어가서 플러스 딱 하시면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문자 덩어리 더하기 문자 덩어리에서 출력이 된 거예요. 플러스 하나만 넣는데 플러스 하나가 들어가려고 쌍따옴표 2개를 썼어요. 왜? 쌍따옴표로 싸고 있으니까. 네, 쌍따옴표로 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 쓰려면 플러스 하나 더하고 요 사이에다 변수 쓰면 되겠지. A라는 변수를 여기다 써보세요. A. 오, 베리어블. 내가 썼던 베리어블 이거 지금. A. 스트링 값이 들어가 있대요. 여기 지금 스트링이라는 게 문자 값이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B 소리와 함께. 그럼 B 소리 나오는지 보세요. B 소리 나오는지 확인. B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지금 변수를 내가 쓰고 있는데 변수의 장점은 뭐죠? 여기다 그냥 B라고 쓰지 왜 변수를 써요? 사람들이? 변수 가지고 왜 메모리 공간을 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입주민이 달라지는 뭐 어쩌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도대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 시작할 때. 본질을 파악해 보자고. 변수의 본질을 파악해 보자고. 왜 변수를 써요? 왜 쓰는 것 같아요? 얘기할 사람 없어? 나 혼자 얘기해? 왜 쓰는 것 같아? 그치, 그런 걸 느끼는 거지, 지금. 내 눈빛만 보고 지금 예상을 해야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뭐? 어, 재활용. 재활용 얘기 나왔어요, 지금 재활용? 그리고 창훈 씨는, 뭐 얘기하셨는데, 말 그대로 어떤 상황마다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어. 그럼 여기 입주민이 B였는데, 얘를 꺄라고 바꿨더니, 꺄라고 나와요? 꺄 소리와 함께. 그렇지. 변수라는 거는요, 바로 그 자리에 어떤 데이터가 출력돼야 되는데 그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 데이터 출력 장소를 얘가 특정해주는 역할도 해요. 아까 재활용 얘기하셨는데 재활용 역할,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게 재활용이었죠. 요소를 변수에 담아놓고 변수, 거기 살고 있는 변수 주소만 갖다 부르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애가 계속 활용이 되는 거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게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A 소리와 함께 계속 이어볼게요. 도착한 택배. 이것은 쌍따옴표 2개 플러스 2개 가운데 변수 B. 네. true. 이것은 true. 이 true 값이 여기 들어가겠지? true 나오는지 보세요. 오, 나와, true. 이런 걸 보면서 네, 이런 느낌 있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거 갈라내는 거는 이제 요거 다른 방법도 이제 내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통적인 방법이야. 전통 간의 수공업이에요. 이렇게 갈라내고 플러스 2개 넣고 가운데 변수 넣고 이렇게 갈라내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지금 그런 방법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B 내 받아본 몇 번째? 여기도 갈라요. 쌍따옴표 2개 가운데 들어가 플러스 2개 가운데 들어 A, B, C 대문자, C 대문자. 그러면 여기 몇 번째 득템 나오겠네? 이렇게 집어넣고 보세요. 일곱 번째 득템 나오네. 그죠? 일곱 번째 득템. 그리고 나의 뭐를 그 다음 거 넣어주세요. 나의 끼를. 그럼 거기에 끼가 나왔던 바로 쌍따옴표 2개, 가운데 들어 플러스 2개, 가운데 들어가서 양쪽을 갈라놓고 가운데 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구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A, B, C, D가 되겠죠? 뭐뭐를 이것도 이제 변수 값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끼를 발전시켜주는 나의 보물. 이것 없으면 뭐지? 보물지 여기죠. 요 부분. 땅따옴표 2개 플러스 2개. 땅따옴표가 한 번에 나올 때도 있고 지금 여기 뒤에가 뭐가 없으면 또 한 번에 나오고 그래요. A, B, C, D, E 그 다음에 E인가요? 네. E까지 있었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넣어보세요. 이거 없으면 흠칫뿡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데이터가 여기 출력되는데 여기를 쌍따옴표 2개, 그죠? 플러스 2개,
가운데 들어가서 내 방향키로 ABC.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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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라 와라 나오네. 그 치다 보면 뭐가 나오잖아요. 선택하세요. 이렇게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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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그럼 와라 와라라는 글씨가 나오냐 이거지. 그게 아니다. 흠칫풍이 나오더라. 그죠? 아까 여기 이거는 저기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B 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이거는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B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true.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 그 에크마스크립트 6라고 ES6가 굉장히 지금 아주 바람이 샥샥 불고 있거든요. 모던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던 자바스크립트, 모던. 모던이 뭐지? 모던. 뭐 우리 모던 하면 모던 타임즈 생각나시는 분은 나밖에 없겠지? 그 찰리 채플린하고 누가 친하겠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네, 근데 현대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최신이란 뜻도 있어요. 근대란 뜻도 있고요. 모던이. 근데 모던 자바스크립트라고 모던 JS라고 하거든요. 모던 JS는요. 에크마스크립트 ES 버전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했던데 6번째 버전이 나왔을 때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때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쌍따옴표 플러스 2개 따옴표 2개 플러스 2개 변수 넣고 플러스 2개 뭐 이렇게 계속 갈라내는 거 하던 개발자들이 아주 이골이 났거든요. 좀 이거 간단하게 해줄 수 없어요? 좀 이렇게 짱따옴표 하고 뭐 플러스하고 이런 거 좀 안 할 수 없어요?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에크마스크립트 6에서 드디어 그 바람을 이루어주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써? 이렇게 써볼게요.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이에요. 이제 넣는 방법. 이제 앞으로 이거 쓸 거예요. 뭐 별거 아니면 플러스에서 합치기도 하는데 이 플러스 이게 연산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산자 하나 한 거예요. 플러스 연산자는 문자 더하기 문자. 문자에다가 뭔가 더하면 문자가 합쳐지는 역할을 해요. 어렵지 않죠? 자, 에크마스크립트 6 방식의 변수 출력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이제 출력을 하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설명을 해놨어요. 이겁니다. 오, ES6의 새로운 방법 템플릿 리터럴 열어보세요. 링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링크로 바로 가게 안 뜨시는 분은요. 팝업 이거 뭐지? 툴팁 안 뜨게 세팅이 돼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소리가 안 들린다고? 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나 둘 하나 둘. 잘 나가는데? 홀로시 쪽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작게 들렸다고? 나 지금 여기 스피커까지 놓고 하는데 어떡하지? 스피커까지 놓고 하고 있거든요. 소리가 작으면 어떡하지? 잠깐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지금 괜찮다고요? 네, 제가 워낙 목청이 커서 마이크가 지금 안 써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번에 소리가 안 들렸다고 지금 잘 들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잘 들리네. 네, 여기다 내가 지금 스피커 놓고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요 여기 템플릿 리터럴 가보겠습니다. 템플릿 리터럴 링크로 이동 혹시나 해서 템플릿 리터럴 제가 톡에도 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크마스크립트 6 버전에 새로 나온 것 중에 내가 첫 번째 말씀드리네, 이거를. 템플릿 리터럴. 템플릿은요, 어떤 리터럴은 있는 그대로 출력된 걸 리터럴. 있는 거 다 털어놔, 리터럴. 템플릿 리터럴. 그래서 요 형식으로 여러분들 출력시킬 때는요,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백틱이라고 그래요, 백틱. 호따. 이걸 백틱이라고 그러는구나. 백틱을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키보드에 보시면요. 일자 옆에 보시면 있어요. 일자 옆에. 일자 보여 이거 화면에? 일자 옆에 그거 이렇게 탁 점 하나 찍은 것 같은데 왼쪽에서 탁 찍은 것 같은 점 이거 왼손으로 탁 때린 것 같은 점이 있거든요. 그게 백틱이에요. 네. 백틱. 그래서 그 백틱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백틱으로 싸주고 요거 백틱 한번 찍어봐요. 찍혀요? 여기 있는 데다가 한번 찍어. 백틱 찍히죠? 백틱 찾아서 찍어보세요. 똑같은 거. 이거예요, 백틱. 이걸 백틱이라고 그래요? 뉘었다고 해서 반대로 누워졌다고 해서 백이고 틱 찍었다가 틱이에요, 백틱. 그래서 이 백틱 안에서는 엔터도 굉장히 자유롭고요. HTML 출력할 때 최고입니다. 네, 엔터 막 쳐도 BR 태그 만나기 전에는 줄 받고 말하거든요.
굉장히 자유롭고요. 변수를 섞었을 문자 데이터를 다운표로 안 쓰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변수나 어떤 식을 여기다가 출력하고 싶잖아요. 그럼 달러 중괄호라고 쓰시면 돼요. 달러 중괄호. 이런 걸 갖다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부관법 내사법이라고 합니다. 인터폴레이션. 인터라는 건 사이라는 뜻이고요. 인터폴레이션은 이렇게 삽입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이에다가. 네. 그래서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넣었단 말이지. 변수에다가 아름다운이라는 변수를 홈에다 집어넣는데 바로 위에를 보고 있어요. 나의 집, 나의 아름다운 집이라고 넣고 싶어. 그러면 나의 플러스 쌍따옴표 2개 플러스 2개 가운데 변수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집어넣어봤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한다고요. 템플릿 리터럴 방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름다운이라는 게 홈에 들어가 있고 변수에 나의 집 사이에 나의 아름다운 집 넣고 싶어. 그러면 백틱 안에다가 그냥 다 쓰고요.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 데다가 달러 중괄호만 해주시고 여기다가 변수를 쓰시면 돼요. 훨 낫지 않아? 네, 훨씬 나아요. 네, 다운표하고 플러스하고 정신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정리도 잘 되고 출력시키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출력을 이쪽에 가서 이거하고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에크마스크립트 6 방식의 출력법. 출력 이렇게 해볼게요. document.write는 똑같이 하세요. document.write RITE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백틱을 할 거야 내가. 백틱 이렇게 백틱을 할 겁니다. 백틱을 딱 해놓고 여기에는 엔터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H2 태그 아니 H1 쓰고 있었지? H1 놓고 H1 닫고 여기 안에다가 내가 아까 드렸던 거 복사한 거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똑같이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탑 집어넣었어요? 네, 요 안에다가 내가 엔터가 자유롭다고 그랬죠? 엔터를 막 쳐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래도 출력이 아주 잘 돼요. 네, 진짜 잘 되고요. B 소리와 함께 여기다 B 대신에 A 집어넣죠? 달러 중괄호 그쵸? 중괄호 안에다가 A라는 변수를 여기다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오 이렇게 생겼구만. 달러 중괄호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달러 중괄호 A를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렇지만 이것은 true. 내 받아본 7번째 득템 나의 끼를 발산시켜주는 나의 보물치 이거 없으면 흠치풍 이렇게 해놓고 A 그 다음에 B 그죠? C 여기 출력되는 자리에다가 C 여기 D E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와라 이렇게 하시면 출력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간단하지? 네, 이제 밑에서 전부 다 제가 백틱 안에다가 쓰는 방법, 인터폴레이션, 보관법 이걸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그래요. 템플릿 리터럴. 네,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여러분하고 쭉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또 출력된 거 보세요. 와, B 소리와 함께 F12 열어놓고 이거 해야 되겠다. 시간 남아가지고. 똑같이 출력됐죠? 위에랑 아래랑 똑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벌써 52분이네요. 네, 10분 동안 쉬고 이어보겠습니다. 출력 방법이 이제 좀 다르긴 한데요. 얘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거. 여기서도 엔터를 칠 수 있어요. 플러스로 이렇게 나눠진 부분 있죠?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엔터를 칠 수 있어요. 중간에 치면 안 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치면 벌써 막 에러 축축축축 줄이 가요. 근데 이렇게 묶인 부분에서 플러스로 구분한 부분에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엔터를 치시는 게 이런 정도에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우리는 인터폴레이션 방법, 보관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리터럴.
내가 하도 자꾸 얘기해가지고 템플릿 리터럴은 웬만한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템플릿 리터럴. 자, 그 다음에 변수 자리 출력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변수 자리 출력 연습. 자, 그리고 오늘 말고 다 내일 모레? 아, 내일인가? 잠깐만. 오늘 내일 모레지? 내일 모레. 내일 모레하고 이번 주엔 금요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 확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변수와 연산자, 그 다음에 제어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함수도 물론 중요한데 그 배열과 객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미리 얘기한 거 미리. 배열과 객체를 잘 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쉬워져요. 근데 배열과 객체를 잘 못하시면은 자바스크립트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딱 분기점이 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잘 트레이닝 좀 하셔가지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기 걸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까봅니다. 그 다음 이어집니다. 자, 변수 자리 출력 연습이라고 그 다음 타이틀이 써있죠. 네, 이거는 뭐 위에서 지금 자리 출력을 하긴 했지만 자리 출력 연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이제 그 실제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밑에 이제 사용자 이름이라고 있죠. 네, 사용자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변수를 지금 현재는 다음 시간부터 렛콘스트 알려드릴게요. 렛콘스트는 이제 현장에서 이 바로 코딩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팀장이 뭐라 그래요? 야, 바가 뭐냐, 바가, 렛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함수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배열이나 객체 만들 때, 야, 콘스트 써라, 콘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왜 팀장님이 그걸 쓰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쓰라 그러면 오늘도 쓰면 돼요, 바로 내가. 그냥 이거 씁시다, 요즘 유행이에요.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어. 난 양심을 속일 수는 없어. 알기 전엔 얘기 안 하면 내가 쓰지 않겠어요. 태고 쪽부터 있었던 바를 씁니다. USR 언더바 네임. 유저 네임을 줄여서 아주 감각 있게 썼습니다. 여기에다가 호따나 짱따나 마찬가지죠. 호따 해볼까요? 헨리라는 데이터를 넣어보고요. 사용자 이름은 헨리래요. 헨리.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는 비 오고 지금 난리 났는데, 그지? 아직도 비가 옵니다. 한 칸 띄고 today 언더바 weather.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스네이크 케이스. 네, 꼭 뱀이 기어하는 것 같다 해서 스네이크 케이스. 쌍따 호따 뭐 하나로 통일해서 쓰셔도 돼요. 본인이 호따로 하겠다. 그럼 호따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외국 분들 중에 호따 쓰시는 분 되게 많은데 제가 이유를 직접 물어보진 못했어요. 왜 쓰냐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시프트 안 눌러서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짧지 않아도 시프트 안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오늘 날씨는 비지만 쨍하고 맑음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맑음, 쨍하고 맑음. 오케이. 오늘의 날씨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인사 메시지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밑에 인사 메시지 있죠? 인사 메시지는 var message라고 써볼까요? 메시지는 네, 쿨하게 멋지게 자신있게 라고 찍어보겠습니다. 짠. 끝에 세미콜론은요. 네, 뭐 너무 반복된 얘기인 것 같지만 안 하셔도 자동으로 넣어주는 애가 있다. 그 정도 나도 알아. 그렇지만 개발자가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사 메시지. 그럼 이거 출력 한번 해볼게요. 화면 출력. 우리가 지금 보감 인터폴레이션까지 사용하는 템플릿 리터럴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화면 출력합니다. 화면 출력 1. document.write 합니다. 도큐먼트는 전체 문서 객체고요. document.write 하시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네, 여기다가 보관법 백틱을 해줍니다. 백틱을 딱 2개 해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딱 해주신 상태에서 백틱을 하고 마무리를 해준 상태에서 얘를 밑으로 엔터로 탁 내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넉넉한 장소에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어요. H1 태그로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아무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딱 H1 태그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전체 글자를 H1 안 넣어도 되게끔 해놓지 않았나? 잠깐만. CSS. 잠깐만 CSS 좀 볼게요. 네, 여기 안에 전부 사이즈를 제가 크게 만들었어요. 굳이 뭐 태그를 안 써도 돼요. 태그 없이 그냥 써볼게요. 그냥 출력해볼게요. 줄바꿈은 BR 태그를 쓰시면 되거든요. HTML에서는요. 자, 여기 태그 쓰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자, 여기다가 지우고 앞에다가 BR 태그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BR 줄바꿈 태그. 모모님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줄바꿈 하고 오늘의 날씨는 모모입니다. 그 다음에 BR 태그.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맨 끝에다가 탁 뿌려주는 거지. 자, 모모님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USR 네임님 안녕하세요. Today's weather입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네 인터폴레이션 보관법을 넣어줍니다. 달러 중괄호 네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거죠. 모모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USR 나오면 엔터 치세요. 네, 여기 지금 잡아놓은 변수를 내가 이렇게 읽어오거든요. 모모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오늘의 날씨는 뭐뭐입니다. 여기 달러 중괄호 여기 안에다가 네, today's weather 있네요. 엔터 딱 쳐주세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맨 끝에다가 그래서 메시지 달러 보관법 메시지로 딱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줄바꿈을 좀 해주겠습니다. BR 두 개 해줄게요. 네, 줄바꿈을 해서 나오고 그럼 한번 출력되는 거 한번 보실까요? 네, 출력 확인해 봅니다. 출력 확인하러 갑니다. 슈 어디 갔니 출력? 네. 얘가 이것 때문에 커 보여서 그렇구나. 잠깐만. 바디 때문에 엄청 커졌구나. 잠깐만. 이게 저기 그 상대 단위거든요. 그 화면 상대 단위. 뷰포트 단위라고 VW를 제가 폰트 사이즈에다 먹여놨어요. 이거를 조금 치워야 되겠다. 잠깐만. 밑에 것 때문에. 됐다. 됐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그 스타일 시트 있는데 오셔가지고요. 여기 바디 콤마 H1 해가지고 폰트 사이즈 5VW로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글씨가 균일하게 나오게 하려고. 균일하게 나오게. 여기 밑에 쪽에 있어요. 바디 태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단 쪽에 내려가면 스타일 시트가 하나 딱 있거든요. 네, 바디 콤마 H1에 폰트 사이즈로 그냥 균일하게 나오게. 네, H1이 개별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네, 상대 단위로 잡혀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세요. 다시 쫙 우리가 코딩하는 대로 가세요. 네, 여기 잘 나오죠? 네, 여기 헬리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쨍하고 맑음. 쿨하게 멋지게 잘 쓰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를 여러분들 화면 출력 2라고 한 부분이 이거예요.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잡아서 똑같이 복제를 하세요. 그냥 아래쪽으로. Alt Shift 방향키 아래. 지금 두 개가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출력이. 그리고 요 화면 출력 2라는 부분에다가 깜빡거리게 하신 다음에 Alt 키 누르고 방향키를 위로 올리시면 얘가 막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 위로 올라가게 하세요. 화면 출력 2. 그러면 화면 출력 1과 2 사이에 어떤 우리가 사건을 만드시면 돼요. 중간에 변경을 한번 해주자 이거죠. 데이터를. 그럼 누구하고 누구하고 누구? 네, 유저네임 이거 Alt 누르고 클릭하세요. 아이고, 날라가게 하지 말고. 잠깐만. 이거랑 더블 클릭
아, 이거 Alt 키 누르니까 계속 튀네. 잠깐만. 이거랑 이거랑 얘는 Alt가 아니지. 어머, 어떡하니. 여러분은 Alt로 더블 클릭하시면 전부 다 선택되죠. 이렇게 세 개. Alt로 클릭하세요. Alt로 클릭. 저는 컨트롤 키 눌러야 돼. 이게 키가 어떤 PC에는 뭐가 세팅 때문에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 Alt입니다. Alt 안 되시는 분은 저처럼 컨트롤 누르시면 돼요. 네. Alt, 그 다음에 일로 오셔서 화면 출력 전에 여기 데이터 변경하기 여기서 합니다. 비전 변수값 변경하기. 그럼 중간에 이제 변경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뭔가 느끼는 점이 있어야 돼요. 복사가 안 돼? 복사가 안 됐어요. 웬일이야? 네, 복사가 안 됐어. 이게 왜 복사가 안 되니? 또 이상한 거 나온 거 아니야? 나왔다. 커널비 줄맞춤. 여기다가 이제 값을 따로 넣으시라고요. 이퀄 여기다가 제시카 여기다가 그리고 구름 많음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메시지도 바꿉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아주 유명한 메시지 광고 문구 같은 걸 하나 넣어주시고 그럼 제시카를 바꾼 이 문구가 바뀐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의 흐름을 잘 잡으시려면요 여기는 과거가 되고요 여기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읽고 있으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래요. 현재 그럼 여기가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가 지나갔어. 여기가 현재가 돼. 그럼 과거가 돼요. 여기. 그럼 데이터가 바뀐 거예요. 데이터의 흐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른쪽에부터 이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괄호 안에서 괄호 바깥으로 실행을 해요. 이거부터 만든 다음에 document.write를 실행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순서가 있습니다. 창훈 씨 질문하셨는데 회원가입했을 때 자동적으로 오는 메시지가 이런 원리로 쓰여지는 거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람 로그인 정보에서 받아온 이름 정보, 기타 오늘 날씨 정보하고 융합을 해서 화면에다가 탁 뿌려줄 때 변수 자리에다가 출력해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항상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바로 박혀 있는 글씨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주 잘 생각하셨네요. 그래서 여기 바뀐 부분 볼게요. 제시카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흐리고 구름 많음입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인공지능은 좀 달라요. 네, 인공지능은 좀 다르고요. 그건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가 이용하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그 아주 걸출한 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래밍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맞는 애를 화면에다 출력시키거나 어떤 액션을 만드는 거는 변수에서 여러분들이 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면 출력도 아주 부드럽게 한번 해봤고요. 지금 싱크 한번 맞추면서 가겠습니다. 싱크 맞추는 시간, 싱크, 푸시. 제가 푸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돌 돌렸죠? 그러면 싱크가 맞췄어요. 자, 싱크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한번 고치시면, 착 고치면, 방금 만든 거, 네, 제시카. 네, 이거 웹사이트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웹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계속 새로 고치시면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입니다. 네,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쑥 보고 지나가셔도 되는데요.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연산자는 어떤 결과를 이렇게 해서 중간 처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건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하기하고 빼기는 잘 아는데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PC에서 곱하기는 프로그래밍의 언어에서 곱하기는 별이고요. 아스테리스크라고 하죠. 8번 버튼에 Shift를 누르시고요. 그다음 나누기 버튼은 슬래시를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연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걸 조금 생각해 보면 더하기는 정말 많이 쓰이거든. 왠지 아세요? 문자 빼기 문자가 가능해요? 문자 곱하기 문자가 가능해요? 문자 나누기 이 세 가지는 숫자에 관련된 거예요. 2, 3, 4는. 더하기는 문자까지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가 굉장히 막강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연산에 대한 결과는 숫자 더하기 숫자는 숫자, 문자 더하기 숫자는 문자, 문자 더하기 문자는 문자, 변수 더하기 변수는 변수값에 대한 더하기 연산. 네, 이렇게 더하기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여기에다가 그냥 그 연산 한꺼번에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보죠. 자, 변수를 한 번만 선언하고 한꺼번에 할당하기를 한번 해보자고. 여기 그 타이틀에 달려있네요.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는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했죠. 변수 선언하고 할당하고, 변수 선언하고 할당하고, 변수 선언하고 할당하고, 변수 선언하고 할당하고. 네, 근데 한 번에 선언하고 할당을 쭉 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을 한번 여기서 써보겠습니다. 자, 변수 var 여기를 var. 그리고 f, a, b, c, d, e까지 했지. f는 500. 콤마 해요, 콤마. 오, 이렇게 해서 계속 할 수 있다고? g는 5.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왜 쌤은 여기 이퀄 앞뒤에 띄어야 돼요? 꼭 띄어야 돼요? 아니요. 다 붙여 쓰셔도 돼요. 싸그리 다 붙이셔도 돼요. 싹 다 붙이셔도 돼요. 뭐가 안 좋아요, 그러면? 가독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커널비 하시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줄바꿈까지 해줘. 와우. 우리 그 줄맞춤 하는 거 그 단축해놨죠? 뷰티파이. 그거 안 해주신 분은 커널비 하셔도 줄바꿈 되지 않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띄어 쓰는 거고요. 꼭 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띄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바 앞뒤 여기 붙이면 안 되죠. 이건 망가지는 거죠. 바에는 반드시 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5, 그 다음에 H는 12, 그 다음에 I는 2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은 선언하고 콤마로 연결해가지고 한 번에 쫙 선언과 할당을 한 번에 한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네, 한 번에 했는데 이거를 커널비 하시면 진짜 이렇게 콤마 뒤로 전부 줄바꿈을 해줘요. 바 한 번에.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 한 줄에 쭉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document.write 하겠습니다. document.write W-R-I-T-E. 네, 여기다가 백틱을 쓰겠습니다. 백틱 두 개를 쓰시고요. 세미콜론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산술 연산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R 태그 하나 쓰시고요. 네. 1번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가 뭐라고?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F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F 더하기 G 더하기 H 나누기 I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출력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달러 이렇게 자리를 써주세요. F 여기다 F 쓸게요. F 더하기 달러 G. 근데 여기 기호 써야죠. 곱하기 기호. 디귿 한자 하면 나오죠. 디귿 한자 기호. 디귿 한자야. 디귿 한자. 여기 곱하기 기호. 진짜 우리가 쓰는 곱하기 기호는 별을 하면 안 되잖아. 곱하기 기호는 보니까 7번이네. 네, 곱하기 기호. 그 다음에 달러 한 중괄호. 네, 여기다가 FG H. 네, H. 네, 됐어요. 그 다음에 나누기 기호. 나누기 기호는 디귿 한자? 디귿 한자? 네, 8번이네. 네, 나누기 기호. 이렇게. 그 다음에 달러 I. 네, 이렇게 해서 equal 한 다음에 전부 다 이제 기호를 물론 쓸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엔터 칠게요. 네, 너무 길어서 엔터 한번 쳤어요. equal 달러 중괄호 여기다가 계산식을 쓰시면 돼요. 진짜 계산식을 여기다 써요. F 더하기 G 곱하기는 별, 네, H 나누기는 슬래시 I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건 진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줄에다 다시 옮겨볼까? 한 줄을 다시 옮겨볼게요. 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산술 연산자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BR 태그를 밑에다 써놓고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BR 태그 두 개 쓸게요. BR. 네. 산술 연산자 출력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산술 연산자. 이거는 그냥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사칙 연산이 되는 건지 컴퓨터잖아 이거. 네. 비싼 계산기. 컴퓨터 켜가지고 계산기만 쓰는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열어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실시간 차. 산술 연산자. 아이고, 계산 잘하네. 약간 짧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네, 여기 산술 연산자. 계산을 잘 하고 있습니다. 더하면 530 맞아요? 네, 맞겠지.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산술 연산자까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네, 옛날부터 썼었어요. 뭐 이런 거지. 자, 그럼 밑에 이 나머지 연산자. 아, 이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나머지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퍼센트 기호를 쓰면은 나머지 연산자예요. 이게 퍼센트 기호 잘 보세요. 퍼센트 기호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앞수를 뒷수로 나눈 나머지를 내주는 게 바로 나머지 연산자인데 퍼센트 기호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퍼센트 기호 쓰면 그냥 몇 퍼센트인 줄만 알지 이게 기호인 줄 몰라요.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입니다. 엄연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숫자 퍼센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2로 나눈 나머지 즉 짝수 홀수 같은 거 구분할 때 이거 종종 자주 써요.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그럼 짝수, 짝수수, 짝수수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나머지 연산자 찍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자.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위에 거를 카피해봐봐. 이거 위에 거 컨트롤 C 하세요.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를 카피해서 나머지 연산자 있는 데다 찍고요. 2번 나머지 연산자라고 바꿔주세요. 나머지 연산자. 네. 나머지 연산자고요. 여기에다가 계산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다 지우시고요. H 퍼센트 기호를 여기다 직접 쓰세요. 퍼센트 뒤에는 G. H 퍼센트 G라고 할게요. 이렇게. H 퍼센트 G. 여기 H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H에 12, G에 5. 아, 12를 5로 나눴을 때 그 얘기예요. 12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해야죠, 여기서. H 퍼센트 G. 네, 요거를 실제 계산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다 출력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건요, 그냥 이런 연산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백틱을 사용한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하는 연습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보시가요? 허허허. 나오나요? 나머지 연산자. 5를 12를 5로 나눈 나머지는 2죠. 네. 바로 벌써 알 수가 있네요. 나머지 연산자도 잘 나옵니다. 잘 나오시죠? 네. 나머지 연산자. 그리고 또 계속 갑니다.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야, 여기서부터가 프로그래밍의 첫 발가락 찍는 순간입니다. 그 여러분들 달에 착륙했을 때 발자국을 탁 찍으면서 이는 인류를 위한 뭐 큰 도약이다 뭐라 그랬나? 하여튼 뭐라 그랬잖아, 루이 암스트롱이. 리일 암스트롱인가? 네, 어쨌든 네, 암스트롱이 얘기했죠.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비교 연산자를 잘 이해하는 순간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느껴지는 한 첫 순간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위에서 우리가 연산을 이렇게 시키면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지? 어떤 계산 결과가 여기 출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 연산자를 하면 그 자리에 뭐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비교 연산자. 두 가지 값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구나. true or false. 여기 슬래시를 하면 or란 뜻이에요. true or false의 결과값을 얻는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들이 크다, 작다 이런 거예요. 크다,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작다, 이퀄을 같이 갖고 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퀄을 같이 쓰면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아, 그러니까 초과 미만하고 다르게 이상 이하를 쓰고 싶으면은 여기다 이퀄을 쓰는데 이퀄은 항상 뒤에다 씁니다. 앞에다 쓰는 건 없어요. 네, 크다, 작다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같다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왜 이퀄을 쓰면 같다가 아니라 할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퀄을 두 개 쓰면은 비교를 해요. 얘가요. 이퀄을 두 개 쓰는 순간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지 비교해요. 그래서 true와 false가 나옵니다.
예컨대 1과 숫자 1과 문자 1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true래요. 진짜인가? 밑에다 찍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여기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뭐가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야 이거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이거 틀렸어 같지 않아? 그러면 깜짝 놀라죠? 느낌표. 네, 만화에 나오죠? 느낌표에 검정색 막 내려오고 있죠? 네, 그런 거예요. 느낌표. 그래서 같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와 이런 희한한 놈도 있어요. 이거 장난하다가 나온 거 아니야? 눈을 2개만 쓴 게 아니라 눈을 3개도 썼어요. 그럼 뭐냐면 같다 양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퀄 하나가 더 붙어 있으면 이거 뭐냐면 양쪽의 형까지 같은지 봐요. 문자형이냐 양쪽 다 숫자형이냐 이것까지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똑같지 않으면 틀리다고 얘기해요. 얘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과 숫자 1과 문자 1은 원래 그냥 이렇게 는눈으로 비교하면 같다고 나오는데 는눈으로 비교하면요. false가 떨어지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요. 형이 다르면 안 돼. 그리고 같지 않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렇게 이퀄 하나만 not으로 바꾸시면 돼요. not, 는이 있고요. not, 는이 있는데 이거는 not, 는은 동등 비교, 형까지 비교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고요. 비교 연산자의 결과로 반드시 true, false가 나온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걸 느끼는 순간 프로그래밍의 첫 발가락을 찍는 순간이에요. 네. 첫 발가락을 한번 우리 찍어봅시다. 다들 찍을 준비 되셨나요? 발가락을 잘 조준해서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 연산자를 한번 여기다가 찍어보죠. document.write 뭐 자꾸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네 이렇게. 백틱을 2개 해주시고요. 닫아주세요. 여기다가 비교 연산자를 써보겠습니다. 자, BR 태그 하나 해주시면서 3번 비교 연산자 BR 줄바꿈 한번 해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 넣는 띄고 했어요. 1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의 결과는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진짜 비교 연산자를 여기다 쓰세요. 달러 네, 인터폴레이션을 쓰시고요. 보관법 인터폴레이션 넣는 진짜 비교하세요. 문자 1과 숫자 1을 비교한 결과 이 자리에 뭐가 나오는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과연 뭐가 나올까? 이 자리에.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리고 여기에다가 BR 태그 하나 쓸게요. 줄바꿈. 이건 HTML을 출력하는 거니까 이 태그가 먹혀요. 밑에는 이거랑 똑같은데 그냥 복사를 해서 밑으로 내리세요. Alt Shift 방향키 아래. Alt Shift 방향키 아래 하면 복제가 되고요. 여기랑 여기에 이퀄 하나씩만 더 추가하세요. 이퀄 하나씩 추가. 그러면 는는하고 는는는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과연 위하고 아래가 똑같이 나올 것인가? 이겁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document.write 확인해 봅니다. 확인. 1 넣는 1 넣는 1. 난 이 자리에 이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 아직도 신기해. 난 신기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녹음의 원리 참 신기해. 녹음되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녹음이 이렇게 골이 파졌다고 그게 소리가 똑같이 나와요? 난 너무 신기해. 아직도. 이것도 신기해. 나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나 이거 아직도 신기해. 이 자리에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비교 연산자. 이거 봐. 1 넣는 여기에 자리에 true라고 나오잖아. 이 자리에 false라고 나오잖아. 이거는 같지 않대요. 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형은 비교 안 하고 내용만 비교해가지고 1이네. 여기서 똑같다고 나와요. 넣는 거 넣는 차이 아시겠어요? 네, 형이라는 건 이게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형. 영어로 했을 땐 타입이에요. 그게 숫자 타입. 숫자형, 문자형. 네. 맞습니까? 네, 비교 연산자.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의 발가락을 찍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자리가 트루 폴스가 나온다는 건 너무 네, 프로그래밍의 시작이에요. 진짜. 네, 이 자리가 그렇게 나와. 그럼 한 번만 더 찍어봐. 신기한 거 찍어봐. 자, 5가 10보다 크다.
근데 이렇게 찍으면 안 되거든요. HTML 찍을 때 꺽쇠를 쓰시면 안 돼요. 위에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BR 태그에도 꺽쇠 쓰고 있는데 여기다 꺽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특수 문자로 쓰셔야 돼요. ampersand greater than 세미콜론 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다 기호 나오고요. 이거의 결과는 해보세요. 달러 중괄호 진짜로 써요. 5가 여기는 꺽쇠 써도 돼요. 여기는 자바스크립트로 출력하는 데잖아. 네, 5가 10보다 커요? 딱 봐도 아니잖아. 그치? 이거를 true와 false로 판단을 해주느냐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네, 지금 브라우저하고 우리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뭐 누구하고 대화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자로서 우리는 브라우저와 대화 중입니다. 브라우저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false라고 생각한대, 브라우저가. 5가 10보다 크다. 틀렸는데 false. 얘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겁니다. 프로그래밍의 발가락이 바로 이겁니다. 발가락을 찍으셨나요, 여러분? 잘 찍히시나요? 네, 발가락이 안 찍히신 분을 위해서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네, 내용 푸시를 했고요. 새로 고치면 어디 갔어? 새로 고치면 네, 추가된 내용이 계속 나오죠? 오, 나오고 있어 지금. 비교 연산자도 우리 한 거 나오고 있어.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네, 이거 특수문자 처리하는 거. 네. 꺽쇠 특수문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입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기존 값을 살리고 다음 값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에서 어떤 그 태그를 계속 만들고 그 다음 태그 만들고 그 다음 태그 만들고 할 때 기존 값을 변수에 덮어 쓰지 않게 기존 값에다가 살려서 또 넣어 할 때 많이 쓰는 연산자가 바로 대입연산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퍼센트 연산자까지 다 있어요. 이게 종류대로. 볼까요? 플러스 이퀄. 네, 기존 값에 더해라.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플러스 이퀄 5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기존 A라는 변수에 5를 더해서, 그죠? 더했죠? 다시 넣어라. 이거예요. 이게 이 기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쓴 거예요. 이거를 요 앞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기호를 하나 합해가지고 플러스 이퀄이라는 기호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안 쓰려고. 이렇게 쓰면 길어지잖아. 그죠? 기존 거에 5를 더해.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이퀄을 붙여서 이렇게 쓰시면요. 이거는 대입연산자로. 대입연산자. 기존 거에 빼. 이거죠. 뺀 거 다시 넣어. 이렇게. 할당의 개념. 이퀄은 할당의 개념. 보이시나요? 네, 곱하기도 마찬가지. 기존 값에 곱해. 나누기. 슬래시 이퀄은 기존 값에 나눠. 퍼센트 이퀄을 기존 값에 나머지 연산해.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기존 값을 살려서 중첩 연산을 하라는 얘기구나. 그게 바로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가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없습니다. 예,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 주의사항도 있네? 주의사항에 뭐가 있죠? 주의사항. 대입 연산자는 붙여서 사용할 것. 아, 띄지 말라고요. 당연히 띄면 안 되겠지. 이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러 나요. 네. 자, 이제 밑에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자, 저는 예전부터 출력할 때 꼭 이걸 출력했었는데 어떤 드라마가 뜨면서 내가 따라하는 줄 알더라고. 난 따라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부터 출력했었어요. 무궁화 꽃이 저거 이거 항상 이거 출력했었거든요. 갑자기 드라마가 뜨더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맨날 출력했었는데. 네, 제가 옛날에 놀던 놀이. 별로 안 좋아하던 놀이였어요. 꼭 안 움직였는데 움직였다고 꼭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놀이입니다. 자, 무궁화 꽃이 도큐멘트에다가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대입 연산자. 도큐멘트.write. 네.
여기에다가 백틱을 해주시고요. 백틱 준비 끝. 여기까지가 준비. 의사 선생님 오십시오. 수술방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수술방에 들어오세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출력을 시켜보는데 BR 태그 하나 놓고 출발해볼까요? 네, BR 태그 쓰세요. PR 줄바꿈 하나 하시고, 네, 4라는 거 네 번째 대입연산자죠. 네, 타이틀 하나 써주고요. 대입연산자 BR 태그 씁니다. 네, 내려갑니다. 자, 여기다가 달러 인터폴레이션 txt라고 출력을 해주시고요. BR 태그 하나만 더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꽃이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여기에 무궁화 꽃이 나오는지 확인. 무궁화 꽃이 나옵니까? 이거야 이거야. 이거지.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나왔어요. 대입연산자 무궁화 꽃이. 자, 그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피었습니다를 합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밑에다가 txt에다가 플러스 이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여기다가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나오겠지. 이걸 밑으로 내릴게요. 그날 줄맞춤. 얘가 왜 안 가지? 네, 이렇게. 보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꺼번에 나오죠? 만약에 이 플러스 이퀄을 빼보세요. 플러스 이퀄을 안 하면은요, 무궁화 꽃이가 날아가요. 지워져요. 무궁화 꽃이, 그러니까 피었습니다밖에 안 나오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플러스 이퀄이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입연산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럼 몇 개 피었다는 것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중간에다가. 무궁화 꽃이 몇 개 피었습니다. 변수 하나를 더 만듭니다. 넘. 여기다가 5. 그러면 5개 피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무궁화 꽃이 몇 개. 밑에다가 txt 플러스 이퀄 몇 개. 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넘게. 몇 개 피었습니다. 넘게 피었습니다. 살아있나요? 이게 계속 플러스 이퀄을 쓰는 거를 유심히 보세요. 플러스 이퀄. 뒤에는 플러스 썼네? 네, 몇 개 쓸 때 그냥 이렇게 하나 합칠 땐 플러스 쓰세요. 이럴 땐 편해요. 뭐 갈라내는 게 많다 그럴 때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보관법을 사용한 템플릿 리터럴을 쓰시고요. 템플릿 리터럴 그거를 안 써도 돼요. 네. 이렇게 내려가서 무궁화 꽃이 5개 피었습니다. 5개인데 여기에다가 5개보다 많게 해봐. 그럼 기존 값보다 100을 곱해볼게요. 100을 곱해보세요. 넘을 이용해서 100을 곱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에다가 먼저 해봐봐. 나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기에다가 쓱쓱쓱쓱쓱쓱쓱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이퀄입니다. 100이라고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100을 곱한 상태에서 몇 개 피었습니다. 500개 피었다고 나와요? 무궁화 꽃이 500개 피었습니다. 500개 뒤에가 붙어있으니까 띄어쓰기 한번 할게요. 500개 뒤에 띄어쓰기. 무궁화 꽃이 500개 피었습니다. 성공. 미션 클리어. 됐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그 곱하기도 한번 써보려고 일부러 한 거예요. 뭐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되겠지? 지금은 너무 기본적인 거지? 네. 날라다니려면 조금 더 가야 되겠네. 여기 정말 재밌는 연산자도 나와요. 그리고 증감 연산자는요,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 지나갈게요. 뿔뿔 하시면 1증감, 마마하면 1감소거든요. 네, 뿔뿔 마마는 구경이나 하면서 지나갑시다. 고양이, 동네 고양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 뿔뿔과 마마를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밑에 거 한번 구경하시고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내려가 볼게요.
고양이 변수에 고양이가 33, 33이 있어요. 우리 동네 고양이 33마리가 있다는 얘기인가? 여기를 주석을 풀어주세요. 주석 풀어.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돼요. 영역 잡고 컨트롤 슬래시. 컨트롤 슬래시 주석 풀기. 주석하기, 주석 풀기 왔다 갔다 돼요. 토글 버튼입니다. 자, 증가면산자. 우리 동네 고양이 수는 몇 마리?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를 낳고 있어요. 7마리 낳았더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마리인지 일단 보고요. 33마리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고양이가 7마리 새끼를 낳았대요. 캣뿔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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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뿔뿔. 굉장히 많네. 여기까지. 캣뿔뿔 여기까지. 한 마리 추가, 한 마리 추가, 한 마리 추가, 한 마리 추가. 요거 주석 푸세요. 이제 주석 풀고 그냥 보기만 할 거예요. 이거는. 캣뿔뿔, 캣뿔뿔, 캣뿔뿔 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한 거지? 도큐멘트 라이트에다 찍었는데 보세요. 우리 동네 고양이 33마리. 한 마리 나왔더니 3, 4, 3, 5, 3, 6, 7, 7, 8, 9, 40마리까지 나왔네. 맞지? 40마리까지 나왔어요. 잘 찍히나요? 네, 찍히는 거 확인.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수를 여기다가 한번 뿔뿔 했더니 증가하는 거 확인했죠? 일식 증가하는 거. 나만 확인했나? 확인됐죠? 이거는 그냥 확인하셔도 돼요.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강아지 변수가 있어요. 강아지 변수는 좀 특이한데? 주석 풀어볼까요? 캣을 독에다 담았어요. 아, 캣의 개수를 독에다 담았어. 그럼 이거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컨트롤 슬래시. 자, 우연일까? 우리 동네 강아지 수를 세보니 고양이 수와 같네. 전체 강아지 수는 몇 마리. 그런데 이때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아니, 옆에 있는 고양이도 한 마리 새끼를 낳았네. 볼까요? 이거 출력된 거 확인. 네, 지금 내려가면서 주석 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석을 풀어서 보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요. 자, 우연일까 우리 동네 강아지 수를 세어보니 고양이 수와 같네. 전체 강아지 수는 40마리. 좀 전에 고양이가 40마리 됐거든요. 그거를 강아지한테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캣 수를요. 그러니까 강아지 수가 40마리로 찍히고 있어요. 강아지 수가 40마리. 떡. 그죠? 여기에 떡. 아하. 오늘은 여러분들 이걸 익숙하게 만드세요. 오늘하고 내일 쉬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 변수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요. 탁 보시고 밑에다가 똑같이 타이핑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세요. 위에 거 보고 아래다 치고 위에 거 보고 아래다 치고 이렇게. 그래서 2번씩 출력되게 하세요. 네, 그러시면서 연습하시면 네, 인터폴레이션, 변수 이런 거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낳은 것이 강아지와 같으므로 고양이 변수의 인식 증가해서 강아지 변수에 할당을 한다. 즉 이렇게 캣뿔뿔떡 캣뿔뿔 그죠? 고양이가 새끼를 한 마리 낳은 것이 강아지와 같다 그랬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 태어났어요. 아니 옆에 있는 고양이도 새끼 한 마리를 낳았네. 이 글을 잘 읽어야 돼 지금. 문학적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세계 문학이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뿔뿔. 그래서 캣뿔뿔을 독에다 담았어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짠. 전체 강아지 수는 떡. 전체 고양이 수는 캣. 알고 보니 고양이만 새끼를 낳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가서 한번 찍어본 걸 보세요. 전체 강아지 수는 40마리. 전체 고양이 수는 41마리래요. 고양이가 더 숫자가 많아요. 한 마리. 그치? 디글디글디글. 알고 보니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네. 강아지는 새끼를 낳은 게 아니고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거네. 아까 40마리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요? 그럼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이번에는 고양이 변수를 질식 증가할 때 뿔뿔을 앞에 붙여본다. 아까는요. 독 이퀄 캣뿔뿔이라고 했고요. 그죠? 독 이퀄 캣뿔. 캣뿔뿔이 독에 들어갈 때 뿔뿔이 뒤에 있고요. 이번에는 뿔뿔을 앞에다 붙인 거. 요거를 주석을 풀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출력을 봅니다. 짠. 다시 한번 강아지 수를 세어보니 전체 강아지 수는 더 말이네. 강아지가 새끼를 2마리 낳았네. 왜 2마리라고 했는지 가서 결과를 봅니다. 가서 확인. 허허.
어떻게 됐어? 결과가 어떻게 됐어? 다시 한번 강아지 수를 세어보니 전체 강아지 수가 42마리래요. 어떻게 된 거야? 어? 설명 좀 해줘. 어? 내가 설명해야 되는 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뿔뿔과 마마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변수 자신이 증가할 때는요,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상관이 별로 없어요. 아까 고양이 수 증가할 때도 이게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고양이 수 증가할 때요. 그런데 이게 할당할 때 다를 수 있어요. 할당할 때. 잘 보세요. 여기까지 고양이가 몇 마리였어요? 고양이가 한 마리 새끼를 낳았네. 여기 뿔뿔 하고 나서 전체 강아지 수, 고양이 수가 달랐죠? 전체 강아지 수, 고양이 수 다시 보세요. 전체 강아지 수 40마리, 전체 고양이 수 41마리. 고양이는 원래 40마리잖아. 고양이 수와 같네 40마리. 그지? 40마리 나왔죠? 40마리. 강아지 수는 40마리. 여기서 찍은 게 맞잖아. 강아지 수는 40마리. 왜? 캣을 독에다 담았으니까. 그 숫자가. 그런데 이제 뿔뿔 했을 때 여기서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 캣이 독에 할당이 되죠? 이렇게 할당되잖아요. 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캣에. 근데 뿔뿔은 뒤에 있죠? 그럼 연산을 먼저 하지 않아요. 할당을 먼저 해요. 여기다가. 독이라는 공간에다가 40이라는 데이터를 담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그 다음에 뿔뿔해서 41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과 캣이 1차이가 난 거예요. 여기서 40마리, 41마리. 고양이만 새끼를 낳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르죠. 뿔뿔이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냐면, 자, 얘가 이쪽으로 할당을 쫙 하는데, 캣에 41마리가 담겨 있죠? 근데 이렇게 할당할 때, 뿔뿔이 걸리적거리고 있죠, 지금. 뿔뿔 연산, 1 증가 연산을 얘가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할당될 때. 그래서 42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 할당을 해서 4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찍어보면 강아지 수가 42마리 나오죠? 그래서 새끼를 2마리 낳았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42마리가 찍힌 게. 뭐시겠습니까? 이건 뭐 이렇게 아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 할 때 뿔뿔 마마에 따라서 일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가끔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뿔뿔 마마가. 네, 그래서 위에다 정리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정리한 데 가서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뿔뿔을 뒤에 쓸 경우 앞변수, 뒷변수. 뒷변수 먼저 앞변수에 할당 후 뒷변수를 증가한다. 마마도 마찬가지예요. 뿔뿔을 앞에 쓸 경우에는 뒷변수를 1 증가 후 앞변수에 할당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안 어려운 거지? 지금 이거는 도구를 몇 개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확 쓸 때는 이제 확 달라요. 지금은 일단은 기본 준비만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이프 준비해 놓고 막 이런 거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감 한번 잡아 보시고요. 쉬었다가 뒷부분을 논리연산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더 재밌어. 논리연산자로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쉬는 시간.